안녕하세요. 저는 유용준입니다. 지금 외국계 컨설팅, 그다음에 AI 서버, 솔루션 이쪽 회사의 대표로 근무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작년 4월까지 엔비디아 코리아 대표로 7년간 복무를 했습니다. 사실 2000년 초반에 닷컴 버블은요. 사실 거기에 대표적인 회사가 시스코였습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닷컴을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장비를 도입했었고요. 그 장비를 도입하는 바람에 많은 매출이 올라갔고 결국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것을 도입이 끝난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사실 그 매출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닷컴 버블이라는 이름으로 좀 되었는데요. 지금 AI 시대에는 전체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제 시작입니다. 갓 개점을 건너간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AGI, 이제 인공 범용지능까지 가기에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좀 남았다고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2030년까지는 꾸준하게 이러한 AI에 대한 모멘텀이 유지될 것 같고요. 사람이나 회사나 또 기관마다 좀 틀립니다. 제가 전에 근무했던 우리 엔비디아의 우리 회장님께서는 얼추 100트릴리언 시장이라고 어마어마한 시장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더 큰 꿈을 갖고 좀 움직여라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느 마케팅 기관에서 보면 1트릴리언 시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하튼 매년 35에서 40%까지 고성장하는 그러한 시장이면은 확실합니다. 저는 AI 시장 측면에서는 제가 이제 7년간 엔비디아 대표를 경험하면서 참 중국이 무섭다라는 것을 좀 많이 좀 느꼈습니다. 이유는 국가 주도의 AI를 좀 키우고 있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고요. 세 번째는 AI 관련된 사람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AI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3대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가 많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이 많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플랫폼이라는 알고리즘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야 기본적으로 지금 트랜스포머니 다양한 좀 알고리즘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가 사실 처리기 이제 GPU거든요. 근데 GPU를 지금 미국 정부에서 좀 많이 견제를 하고 있는데 저는 다양한 방법으로 중국에서는 좀 쓰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AI 발전 측면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좀 양강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나라를 포함해서 영국이나 이스라엘이나 프랑스나 캐나다나 이런 데들이 서로 좀 또 3, 4, 5, 6 등을 서로 겨루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작년부터 일컬어서 좀 소버린 AI, 특별히 이제 엔비디아에서도 그렇게 회장님께서 좀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이 동남아는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에 대한 제재 때문에 간접적으로 동남아에 투자를 해서 중국 쪽에 서비스를 하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작년 올해 들어보면은 정말로 많은 투자, 특별히 좀 GPU를 많이 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사실은 코리아가 중국 다음으로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제일 사실 GPU에 대한 수요도 좀 많았고 많이 구매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동남아에서도 정말 빠른 좀 구매가 일어나고 있고 또 일본도 좀 국가 주도로 지금 AI에 대한 추진을 좀 하고 있어서 그런지 정말로 많은 수요가 좀 일어나고 있고 실제 투자가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봐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도 더 얼럿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 놀라운 게요. 베트남입니다. 작년에요. 베트남에서 한 딜로 몇백 밀리언짜리 GPU 오더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올해는 인도네시아에서 또 비슷한 일들 좀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실제 저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이런 데는 특별히 이제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오는 이 영역에는 잘 주시를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유럽 쪽은 뭐 독일 쪽에서 특별히 다시 한번 좀 AI에 대해서 정부 주도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좀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AI는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 특별히 이제 클라우드 회사들이 좀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오라클, 기타 등등 좀 하고 있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실제 국내 뭐 네이버, 카카오, 통신사, 또 삼성 같은 데서 움직이고 있어서 아마도 그 세계 시장보다는 규모는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만 뭐 네이버, 삼성을 축으로 크게 좀 움직이고 있고요. 그 이후로 통신 3사가 같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기관에서는 10개 AI 대학원이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이제 연구진이나 개발자들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제조사, 금융사들이 지금 막 좀 AI를 좀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4군데 정도 AI 솔루션 회사들, 예를 들면 코난 테크놀로지나 업스테이지나 마음 AI나 또는 술트룩스나 이런 좋은 회사들이 그쪽에 AI 솔루션 기반으로 해서 솔루션을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타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한 300개 이상 정도 AI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열심히 좀 움직이는 걸로 그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의 희망을 봅니다. 매년 좋은 회사들 좀 나오고 있고요. 그분들을 잘 지원해 준다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더 좋은 AI 관련된 솔루션 회사들이 나오리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제 AI 성공을 위해 3가지 말씀드렸죠. 데이터, 그 알고리즘, 그다음에 처리기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플러스 저는 항상 좀 하나를 더 하거든요. 3 플러스 1에서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실제 한국이 잘하는 거는 어답터빌리티 할까요? 어질리티 이런 것들이 정말로 좀 빠릅니다,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AI는 한국에 딱 맞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지금 국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쏘버린 AI, 국가 주도의 AI를 추진하는 그 힘 측면에서는 저희가 좀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제 AI 쪽의 스타트업들이 한국에서만 제가 아는 거는 300군데 이상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하고 또 엔비디아하고도 좀 많이 협업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그분들을 정말로 격려하고 좀 잘 도와준다면, 제가 회사를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만 비우노나 루닛 이런 데는 초기에 엔비디아하고 그 협력을 잘해갖고 지금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회사들이 좀 되었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한국에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비우노나 루넷 같은 경우는 이제 헬스케어 쪽에 그럼 암 진단을 하거나 메디컬 비저닝이나 이런 측면에 꽤 잘 하고 계시고, 그 외에 노타라는 조그만 회사인데 전체 그러면 스마트시티 부분에서 정말 한 축을 좀 차지하고 있고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솔트룩스 같은데, 업스테이지 같은데, 마음 AI 같은데, 코난 이런 데는 실제 자체 그 LLM 한국에 맞는, 한국어에 맞는 그러한 LLM 모델을 만들어서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고객들이 꽤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고객의 그 환경에 맞게끔 솔루션을 만들어서 좀 공급을 하고 있는 모습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요, 나라 조그마하지 않습니다. 정부 주도로 실제 큰 투자가 일어났어요, 작년에요. 사실은 그것은 뭐 인구나 뭐 좀 그 땅덩어리 크기나 이거 하는 건 상관없이 그 정부 주도로 좀 일어난 거예요, 싱가포르 정부가.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베트남 또 큰, 거기가 빈 그룹인가요? 해갖고 정말로 큰 투자가 좀 일어났어요. 그게 아마도 이제 베트남 자체도 있지만 또 아마 베트남을 축으로 해서 중국 쪽 서비스를 하든가 아마 동남아 쪽 서비스를 하든가 그런 목적으로 좀 일어난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주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유사하게 저는 네이버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 올해도 그렇고 올해도 꽤 많은 GPU를 구매를 좀 했는데요. 근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에 많은 좀 대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뭐 S사가 좀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 투자도 중국 업체나 이런 데를 비교해 보면은 꽤 부족해요, 사실은. 그런 게 현실이기 때문에 뭐 잘 못한다는 측면보다는 지금 페이스보다는 더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아마 많은 사람이 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데이터 센터는 여러 컴퓨팅 장비의 집합소로만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당연히 이제 그 정의는 또 맞지만 또 그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컴퓨팅 파워 자체가 빅, 그제 라지 파운데이션 모델을 훈련하기에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인프라, 컴퓨팅 자원이 좀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 자원을 동시에 그 훈련시킬 수 있고 또한 서비스할 수, 인프런싱 할 수 있고 그러려면 단일 그 컴퓨팅 자원이 아닌 수십 대, 수백 대 아니면 수천 대의 컴퓨터가 마치 하나인 것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데이터 센터 규모의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하고 그것을 또 유지해야 되고 그것을 유지하지만 효과적으로 유지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일단은 전원이 필요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들어온 다음에 그것을 효과적으로 냉각할 수 있는 냉각 방법에 대한 것도 있고요. 지금 AI 산업 측면에서 AI 그 비즈니스 측면에서 데이터 센터는 실제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건 사실 이제 컴퓨팅 수요, 그러니까 AI에 대한 컴퓨팅 수요하고 같이 좀 연동이 되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럭저럭 쫓아가고 있다고 봐요. 약간은 부족하지만, 근데 앞으로는 꽤 부족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AI 컴퓨팅 자원이 필요한 데가 사실은 이제 수도권이거든요. 근데 지금 수도권은 신규 데이터 센터 허락이 제가 알기로는 좀 안 되는 걸 좀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 그게 첫 번째 이슈고요. 두 번째는 지방에서 실제 AI를 사용을 하려면 각 지방 내에 뭐 데이터 센터가 좀 있어야 되는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광주의 아이카 같은 경우는 꽤 좋은 모습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광주뿐만 아니라 대구나 부산이나 뭐 예를 들어 춘천이나 기타 등등 지방에 정말로 원활하게 전력이 공급되고 그 다음에 컴퓨팅 파워를 써먹을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 센터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정부의 그쪽에 좀 지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전원, 제가 알기로는 전원 같습니다. 전원을 충분히 공급을 좀 못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뭐 아니 다른 제가 잘못됐으면 뭐 나중에 코렉션 해주시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원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전원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원전을 어떻게 더 줘야 되는지 아마 이런 것들이 같이 그 좀 연동되는 것 같거든요. 아니면 뭐 지방에서 만든 그 전원을 어떻게 그 수도권으로 끌어올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고 풀어야 되는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임 이제 광주 그 시장님이 사실 예타로 인해서 광주 지역에 실제 AI에 관련된 생태계를 좀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5천억 정도 지난 5년 동안 좀 투자 좀 한 걸로 생각하고 거기에는 많은 이제 AI 플러스 HPC에 관련된 서비스가 좀 그 준비되어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 AI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그 자원을 좀 쓰고 있고 사실 유유 자원을 딴 목적으로도 또 쓰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그게 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좀 지역마다 그 정도의 그 GPU 그 자원들이 있다면 저는 그걸 통해서 그 지역의 AI 생태계들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 또한 대학기관이 제일 지금 어려워하는 게 GPU 자원이거든요. 없어갖고 지금 학생들이 훈련을 못하겠다, 공부를 못하겠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각 지역에서 그러한 AI에 관련 충분한 좀 자원을 갖추고 있다면 저는 그게 이제 우리나라 AI 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그러한 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요, 그 나이파라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파라는 기관을 통해서 실제 학교 기관이나 연구 기관이나 스타트업들에게 HPC하고 AI 인스턴스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저는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 그거의 대행을 네이버하고 KT가 같이 좀 하셨던 걸로 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 많은 이제 교수님들 찾아뵈면 정말로 그거 좋다고 신청을 해갖고 좀 잘 쓰고 있다고 이런 프로그램이 더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뭐 그런 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제 나이파에서 하시는 그것뿐만 아니라 각 지방에서 예를 들어 부산에서도 하고 대구에서도 하고 우리 좀 광주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한다면 자연스럽게 그쪽 지역에 있는 연구소들이나 학교나 스타트업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쪽에 좀 AI에 관련된 에코시스템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AI가
이제는 이제 제품으로 하면 전체 프로덕트 라이프 중에서 이 K점이라는 곳은 넘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K점을 넘어왔다는 얘기는 이제 올라가는 일이거든요.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기관마다 틀리지만 1 트릴리언 시장이거나 젠슨 회장께서는 100 트릴리언 시장까지도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의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데이터 센터도 부족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사람입니다. 사실은 몇 년 전에 그 중국의 텐센트라는 회사에서는 뭐 10만 명의 AI 뭐 군인을 만들겠다고 했고 국내 어느 업체에서는 1000명 만들겠다고 할 정도로 정말로 AI 인재 양성에 있어서는 좀 해외하고 국내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제가 4, 5년 전에 뭐 서울대 컴공과 지금보다 최소한 2~3배 늘려야 됩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게 저는 변함이 없고요. 그래도 AI를 잘한다고 하는 뭐 예를 들어 뭐 스카이 플러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거기 출신들은요. 여러분 보시는 대로 30% 이상이 해외로 나가요. 샐러리 차이가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4배 이상 차이 나거든요. 한국에 있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30% 이상이 이렇게 나가고 30% 정도는 또 이제 뭐 대학원으로 가고 나머지 30%가 이제 뭐 일반 대기업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지금도 좀 이런 AI 고급 인력에 대한 좀 부족 현상이 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좋은 인재들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콩공과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AI과 이런 데 인원 2배, 3배 더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향후 5년간은. 예, 그런 다음에 좀 이제 충분히 된다면 그 다음에 조정할지 몰라도 그래서 그 환경까지는 좀 정부나 학교기관에서 좀 그런 인원에 대한 조정을 융통성 있게 해줘 갖고 좀 키웠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 시간에 대한 융통성입니다. 또 엔비디아 제가 있을 때 뭐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 회장님께서 뭔가 제가 인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8시간이 아니라 16시간도 막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일하는 시간에 대한 융통성 이런 것들을 대기업에서 좀 우리 엔지니어들한테 좀 갖게 해준다면 더 좀 획기적으로 좀 우리 AI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근본적으로 AI 성공의 그 요소 중에 하나는 처리기거든요. 처리기가 필요한 게 GPU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GPU, 엔비디아의 GPU 대체 자원들, 뭐 한국에 이제 리벨리온이니, 사피온이니, 퓨리오사 SA니, 디벡스니 이런 이제 하드웨어 침반되는데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시기까지 오려면 사실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GPU 자원을 많이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게 이제 일반 개인이나 조그만 회사들이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정부 주도로 아니면 그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도 전략적으로 좀 GPU를 엔비디아와 좋은 관계를 맺어서 그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가장 지금 앞서 있는 최신 버전의 이제 GPU가 이제 블랙웰이거든요. 제가 블랙웰 가격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H100 가격은 그 카드 한 장당 우리 카드 한 장당 한 35,000불로 알고 있어요. 그게 이제 8장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꽤 비싸잖아요, 사실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서버 하나가 거의 뭐 6, 7억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반 회사들이 그것을 훈련시키고 서비스하기에는 사실 많은 부담이 되는 게 좀 현실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회사들을 위해서는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그만 스타트업들은 정부나 이런 데서 아니면 큰 기업에서 제공해주는 그 AI에 대한 서비스를 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면 그분들이 대기업과 같이 협업도 할 수 있고 또 정부와 같이 또 협업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 한국이 정말 조그만 나라인데요. AI 인재는 꽤 많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좀 그렇게 많이 좀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엔비디아에서도 본사에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좀 오셨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정말로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정부는 실제적으로 좀 전략적으로 좀 소버린 AI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지금 5, 6년이 진짜 우리 그 새로운 세상의 경제에 큰 축을 차지하는 정말 중요한 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말 저희가 이것을 빨리 투자하지 않으면 빨리 안 움직이면 정말로 저희는 다시 정말 처지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조금 돼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정부 그다음에 또 대기업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